안녕하세요. 김장은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파5의 명사에 관한 문제풀이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명사 가장 기본이죠. 토익 시험에 파5나 파6의 IC 파트에 파5, 6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면서 101번부터 시작할 때 보통 101번에서 110번 사이에 한두 문제는 꼭 나온다는 그런 명사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명사는 크게 저희가 문법 문제가 있고요. 어휘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명사의 문법이라든가 명사 형태라든가 그런 걸 보고 푸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라는 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생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토익 문법을 좀 완벽히 마스터하고 왔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럼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줘야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보통 이제 명사다 그러면 기본적인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한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명사가 문장에서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문장이 맨 앞에 주어,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로서, 즉 목적어라면 동사의 뒤에 혹은 전치사의 뒤에 됐어요? 그래서 크게 주어 아니면 목적어 요게 이제 제일 커요.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명사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크게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명사 위치 했어요. 문장 맨 앞에 주어, 그다음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가장 기본적인 위치예요. 그다음 이제 명사의 전미사를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저희가 문제 해설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어떤 단어가요? ment 또는 tion 또는 sion, c, cy, ty, th, ness 요런 걸로 딱 끝났다. 그럼 이제 명사의 전미사니까 명사다라고 부를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럼 명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가 나올 때 자, 잠깐 1번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단어가 이제 모양으로 나온 거 형태로. 하지만 제가 모르는 단어가 형태로 나왔다. 그렇다면 해석은 안 되는데 그럼 정답은 맞추고 싶잖아요. 해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뭐를 그렇죠. 이런 모양을 보고 정답을 조금 더 쉽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의 전미사가 이것만 있냐? 그러진 않아요. 사람 명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 명사다 그러면 er, or, ist 또는 yst 간혹가다 이제 ant를 끝나는 게 있어요. ant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전미사인데요. 이렇게 명사가 사람 명사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보니까 A, B, C, D가 똑같은 단어에 뒤에 전미사만 쏙쏙 틀린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품사 문제. 품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마치 판화 찍듯이 빡빡 찍어서 맞아? 맞아?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품사 문제 어떻게 하냐? 보자마자 밑줄 친 거 무조건 쫙 올라가요. 문장을 전부 다 해석을 때린다? 있을 수가 없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전부 다 해석 문제를 낸다고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파트 5, 6, 7을 나눠놨어요. 파트를. 그러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 파 7을 54문제나 만들어놨어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파 5에 이제 해석하는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트를. 근데 파5 와서 자, 또 해석해. 그럼 뭐하러 파트를 나눈 거예요? 얘네가 바보가 아닌데. 그잖아요? 그죠? 똘망똘망 해줘야 돼요, 우리는. 파트를 나눴다. 그리고 굳이 해석하는 파트를 따로 놔뒀다. 그럼 얘도 해석해라? 안 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똘망똘망 한 거예요. 자, 그럼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밑줄 친 거가 항상 올라가요. 올라가서 양옆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없어요. 생유 뒤만 보면 돼요. 뒤에 보니까 전치사투가 있다. 모든 A, B, C, D의 품사 문제들은요. 전부 다 밑줄 친 거 뒤에 전치사가 오든 아니면 투부정사가 오든 접속사가 오든 무조건 버려요. 버려 이거. 그러면 이 자리엔 누구냐? 보시면 문장 맨 앞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가능하죠. 그럼 명사 전미사 보니까 TION 있고 얘도 TION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A번과 B번 중에 정답이 뭡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하나는 S를 붙여 하나는 S를 안 붙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수의 일치를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요거 너 명사의 어떤 전미사 문제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난 수일치도 같이 넣는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합적인 그런 문법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동사 봐야죠. 그 동사 쭉 간 거예요. 어딨어? 어쩌니? 아하, 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어가 S 붙인 복수의 형태구나. 그래서 정답이 이제 A번이 된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B번은요, 동사 원형 같습니다. 맞아요. 오, 날카로우신데요? 그럼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못 나옵니까? 나오죠. 명령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정답이 왜 안 됩니까?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또 나오면 안 되죠. 명령문이라는 건 동사 원형이 일단 문장 맨 앞에, 그럼 뒤에 완벽한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때 어떤 분들이 저는 B번은 이미 알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뭡니까? 그럼 C번이 제가 알기로는 문장이 맨 앞에 주어로서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동명사도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맞아요. 좀 영어 좀 하시는데요. 근데 토익은 못 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깜짝 삼치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궁금했던 거야. 본인은 동명사가 문장 맨 앞에 주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렴풋이 문법은 아는데 정확히 써먹지를 못하는 거야. 뭐냐면 동명사는 명사의 성질이 절반, 동사의 성질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의 성질이 절반이 있으니까 주어에 나올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동사의 성질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 뒤에 또 다른 목적어인 명사를 취해서 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혼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정답은 A번. 자, 퀘션 넘버 2 갑니다. A, B, 3 보자고요. 보니까 또다시 품사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밑줄 친구 올라가자고요. 자, 앞에 관사 더가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 학생이 선생님, 어나 더 관사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입니다. 맞죠. 근데 절반만 맞아요. 왜요? 뒤를 안 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나 더가 나왔어요. 그럼 명사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뒤에 명사 있다.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형용사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뒤까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앞, 뒤. 아시죠? 뒤에 보니까 전치사.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죠. 왜? 품사 문제에 뒤에 나온 전치사, 투부정사를 투에다 동사 원형을 투 R이라고 쓸게요. 이런 것들 버려요. 그럼 이제 마음 편히 이제 명사. 이 명사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거잖아요. MENT, TION, SION, C, CY. 막 소리를 지르게 돼. 왜? 좀 전에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또 아파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명사의 전미사가 또 있어요. 아니,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AL로 끝나는 단어가 형용사의 전미사가 많아요. 그런데 명사인데도 AL로 끝나는 그렇죠. 명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저희가 arrival, 도착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AL로 끝나는데 명사예요. 그 다음 승인하다, approve라는 동사에 AL을 붙여요. approval, 승인, 허가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제 이름이 김재한이잖아요. 제안하다 그럴 때 propose 있죠. 그것도 proposal, 이게 명사예요. 그 다음 우리가 전문가라는 유자, 전문가. 바로 professional. 이런 것들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제거하다 R로 시작한 동사가 있어요.
여성분들 이렇게 하면 리무버 이거 말고요. 리무버 말고 removal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AL로 끝나는데 명사가 될 수 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하 B번에 approval 정답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석이고 자시고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었죠. 그죠? 정답 B번. 역시 해석은 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죠.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question number 3 갑니다. A, B, C를 보자마자 또다시 아하! 또다시 품사 문제. thank God. 해서 이게 해석 안 해도 되겠는데? 자, 올라가자고요. 봤더니 앞에 전치사가 보입니다. 보이니까 선생님, 제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명사죠. 에헤이,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왜요? 조금 전에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뒤를 안 봤잖아요. 그죠? 뒤도 봐줘야죠. 뒤에 보니까 to라는 명사라고 보니까 전치사 버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를 다행이다. 명사 맞네. 그럼 이제 명사 고르러 가는 거예요. 봤더니 아하 SION, TION, C, CY 이런 것들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드미션은 자체가 사실 명사잖아요. 어드미션이 동사고요. 이렇게. 근데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perm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요. 동사예요. 당연히. 근데 이상하게 토익 시험에는 이 단어의 명사로서의 쓰임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토익에서는. 그래서 permit이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고 자체가 뭐를요? 명사도 돼요.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명사형이 있어요. 원래 명사형이. 그게 뭐냐면 permission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밑줄 딱 쳐놓고 이 자리가 누가 봐도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A, B, C를 보기에 지금은 admit과 admission이 나왔으니까 그냥 명사 admission 찍으면 되는데 만약에 permit과 permission이 나왔어요. 그럼 둘 다 명사가 된다라면 뜻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단어 베이스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또는 비슷한 뜻일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한 89.5%? 이거 사실은 이제 95% 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또 아니면 또 욕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89.5 정도로 타협을 컴프로마이즈를 좀 하자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통 뜻이 비슷한 두 개의 명사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은 거의 가산과 불가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명사가 되면 가산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불가산을 쓰여요. 그럼 그거를 그럼 또 외워야 되네? 아니에요. 스펠링이 긴 놈이 불가산이 될 확률이 높아요. 선생님 너무 강의가 좀 야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듣는 게 우리가 위너 아닌가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은 사실 나올 때마다 다 외워야 되잖아요. 공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쌍꺼풀 터져가면서. 토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처럼 막 무식하게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위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도 왜냐면 그런 거는 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또 들어줘야. 또 김자혜 쓴 책 있잖아요. 다락원에서 딱 보고 해설이 진짜 기가 막혀 막 이렇게. 거기다 또 강의까지 너무 잘해. 제가 밥 먹고 한 짓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해야죠. 남보다 잘해야죠. 자, 그러면 얘가 그러면 불가산이라는 얘기네요. 스펠링 숫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가산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가산 불가산을 알겠어. 근데 그거 갖고 문제를 어떻게 맞춰요? 궁금한 거예요 또. 그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어에서 이제 불가산 명사가
또는 가산명사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그걸 나누는 기준도 애매모호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불가산 명사는 뭐 이런 거 잘 나와요. 토익 시험에 information, 정보, equipment, 장비, 그다음 또 짐 같은 거 있잖아요. 공항 갈 때 luggage, baggage 이런 것들. 그다음 furniture, 그다음 뭐 funding 또는 훈련, training 또는 뭐 상품 물건, merchandise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그 불가산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불가산 명사는요. 앞에 어나 언 못 쓰죠. 더라는 관사는 돼요. 더는 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산, 불가산, 사람, 사물, 무슨 단수, 복수 전혀 상관없어요. 더가 나오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능하고요. 그럼 불가산에 s나 es를 붙일 수가 없겠죠. 됐어요. 그럼 특징이 뭐냐면 불가산은 그러면 만약에 혼자 써도 되나요? 불가산 명사를 혼자요? 완전 돼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면에 이제 가산 명사는 혼자 못 써요. 얘는 절대 혼자 못 써. 불가산이 혼자 쓸 수 있다? 그럼 가산은요? 혼자 못 쓰겠죠. 외운다고요? 왜요? 반대 개념인데 둘 중에 하나만 외워요. 나머지는요? 반대로 가면 되죠. 그럼 가산 명사는요? 쓸 거면 앞에 어나 언더 얘네 중에 하나를 쓰든가 아니면 소유격을 하나 같이 쓰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에이 그러면 뒤에 그죠 s나 es를 붙여서 쓰든가 요런 하나 둘 세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불가사는 뭐 전혀 상관없어. 혼자 써도 돼.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자, 그럼 어쨌든 정답은 명사니까 끝났어요. D번 이렇게. 생유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question number 4 갑니다. A, B, C, D. 보니까 아유 또다시 품사 문제인 거예요. 올라가자고요. 앞에는 없어요. 뒤에 보니까 전치사 난리고요. 그럼 맨 앞에 주어에 해당하는 누가요? 명사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IV는 형용사 전미사예요. 버리고요. 얘는 숫자가 제일 적네. 동사겠죠. 그러면 A번, B번, OR, 사람 명사, TRN, 명사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 정답은 그럼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풉니다. 잘 보세요. OR이나 ER은 사람 명사는요. 사람 명사는 대표적으로 가산, 무조건 가산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가산 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어나 언더 관사 나오든가 없네. 두 번째 그럼 소유격이라도 나오든가 없네. 아니면 뒤에 s나 es라도 붙이든가 없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요? 왜요? 안 해요. 정답은 나머지 하나 A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선생님 알겠어요. CD번이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B번도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정답이 A번이고 어떻게 합니까? A번이 그럼 불가산 명사라는 건가요? 모르죠. 그럼 왜 A번이 정답? 보기 중에서 세 개를 없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남잖아요. 걔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하나 필요하니까. 선생님 아무리 들어도 너무 야매 같아. 아니 그럼 이걸 해석해서 푸실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가? 파5가 30문제인데요. 30문제를 전부 다 해석을 때려서요. 10분에 푸셔야 되거든요. 30문제를. 안 되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다른 데 학원이라든가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해주는데 말을 안 해주죠. 그분들도 다 해석해서 푸실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뭐래?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됐죠? 그러면 컴페티션이라는 이 명사가 이제부터 불가산 명사 외울 필요가 없죠. 왜? 항상 둘이 같이 나올 건데. 됐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과 나머지가 있다. 그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부터 먼저 문법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 명사. 가산 명사는 절대 혼자 쓸 수 없다. 자, 가볼게요. question number 5 갑니다. 자, A, B, C, D. 또다시 품사 문제군요.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니까 선생님 왜 자꾸 이제 이런 문제만 나옵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문법이더라도요. 보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위치를 바꿔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책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단어에다가 베이스 깔았으니까 해석은 안 하고요. 올라갑시다. 문장 맨 앞에 전치사 버리고요. 그럼 이 자리는 주어에 해당하는 누가 필요해요? 명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명사가 아닌 거 버리고요. 그럼 얘네 둘 다 OR 그 다음에 TION 명사네요. 그럼 얘네는 전부 다 가산명사네요. 선생님 왜요? 그럼 얘는 두 개 보자마자 가산명사라는 거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가산명사 읊었잖아요. 거기 없었잖아요. 그럼 가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선생님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불가산명사 말고도 더 있을 거잖아요. 더 있어요. 그러면 걔네도 불가산 혹시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틀려야지 뭘. 선생님 그래도 저희가 혹시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 타협점을 찾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불가산 명사를 다 외울 수 있나요? 종류를? 저도 다 모르는데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내가 점수를 900점 초반 또는 800점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의 불가산 명사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산이 어차피 뭐 아니면 도니까. 그게 공부하기 편하지 않으세요? 그게 훨씬 낫죠.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자 그러면 둘 다 가산인데 둘 다 S를 붙였어. 그러니까 문법은 둘 다 맞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때가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걸 넣어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문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S가 없었다. 그 문법이 안 맞으니까 나머지 하나 찍으면 되는데 지금 둘 다 문법이 다 맞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동사 보시면 돼요. 동사 단어만 하나 보시면 돼요. 단어만. 그래서 동사 보니까 뒤에 take place. 헤이, 요건 뭐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거잖아요. 김찬생이 뭐 발생하다 뭐 내가 연기도 아니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답 몇 번? 나머지 하나 A번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한다라는 건요. 이렇게 한두 단어 딱 단어만 찌르는 겁니다. 전부 다 해석하는 경우는 제로예요. Part 5, 6예요. 전부 다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 내지 않아요. 독해가 54문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심지어 독해도 다 해석을 안 하는데요. 그죠? 자, 정답 A번. Question number 6 갑니다. 자, A, B, C, D. 품사 문제고요. 올라갑시다 또. 그럼 뒤에 컴마 나오죠. 컴마 나오면 무조건 가지 마세요. 막아요. 그럼 앞에 on이라는 관사 무조건 명사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그럼 자 명사를 보니까 일단 버리고요. ly 버리고요. 그럼 얘도 버리면 정답이 A번이냐? 아니에요. 너무 아쉽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볼 때 명사의 어휘가 전미사가 TION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거 정답이 A번 맞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짜여져 있는 각본이에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의도한 거예요. 난 이 문제 무조건 내야지 해놓고 이 문제를 딱 as on 이 명사를 딱 해놓고 나머지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알아두세요. 자, as an alternative. 요 단어가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얘가 명사가 돼. IV인데도 명사예요.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책으로서 이런 말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아예 이 세트를 알아두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낸 문제입니다. 이건. 알겠죠? 자, 정답은 B번 되시겠습니다. As an alternative.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요. 자, 그럼 question number 7 갑니다. 자, A, B, C, D 가자 이거예요. 자, 올라가야 또 뒤에 전치사 따윈 버리고요. 그럼 앞에 유월한 소유격 그럼 무조건 명사 필요합니다. 자, 그럼 IZE 참고로 이런 것들은요 동사 전미사라 보시면 돼요. IZE 이런 건요. 얘도 버리고요. 그럼 이제 A번 아니면 B번인데 차이점 보통 이제 명사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가산 불가산 아니면 사람 사물 요거예요. 요거 딱 요거예요. 근데 소유격이 나오면 가산, 불가산, 단수, 복수, 사람, 사물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보고 둘이 어느 거냐를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 삼을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올지 사물이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동사 봐야죠. 항상 동사 뒤에 명사 필요하다? 그럼 그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사람 삼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appreciate 그러면 I appreciate 다음에는 사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번은 사람이었어요. 단골 고객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애용이라는 의미의 B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 좀 알아두셔야 돼요. patronage라는 이 단어는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반면에 이제 patron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단골 고객이란 의미인데 클라이언트, 컨슈머, 뭐 커스터머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B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thank가 나오면 사람이면 thank you 이렇게 하지만 appreciate your work 뭐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그럼 퀘스천 넘버 8 갑니다. A, B, C, D. 자, 또 올라갑니다. 뒤에 접속사 버리고요. 앞에 전치사 그러면 이 자리에 누가 봐도 명사죠. 자, 그럼 명사가 나왔다. 그럼 명사 필요하다. 그럼 ing나 이들 일단 버리시고요. 그럼 A, C번인데 선생님은 동사 아닌가요? 동사 맞죠? 그런데 명사도 되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아, 남아있는 게 A, C번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알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purchase라는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런데 얘가 가산도 되고 불가산도 돼요. 되게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purchase가 구매하다는 이제 make란 동사랑 쓰이면 make a purchase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세요. make a purchase. 요렇게 딱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산이에요. 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라는 구매일로부터 또는 구매의 증거로서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나머지는요. 전부 다 불가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요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요럴 때만 가산을 쓰자. 나머지는요. 불가산 쓰자. 혼자 써도 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지금 관사도 없고 소유격 없고 S도 안 붙였는데 정답이 A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주세요. purchase란. 그러니까 똑같이 명사에 대한 어떤 품사라든가 문법에 관한 문제인데 와, 굉장히 어떤 단어가 나왔냐에 따라서 다변하죠. 그래서 그런 다변하는 그런 범위 있죠. 바운더리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퀘스천 넘버 9 갈게요. 자, A, B, C, D. 자, 누가 봐도 품사 문제고요. 그럼 일단 올라가니까 as soon as possible 이거 거의 부사격으로 보시면 돼요. 없어도 되는 이건. 그 다음에 앞에 customer라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명사가 나오면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또 다른 명사에서 복합 명사로 가든가 아니면 분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의 앞이나 혹은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쫙 수식해주는 분사예요. 형용사처럼. 분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ng나 pp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또다시 부사도 돼요. 부사도. 아예 없어도 되는. 왜? 명사까지 딱 나왔으면 뒤에 넌 필요 없어. 빠져. 근데 조금 제가 좀 의미를 좀 더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너 있어. 그게 부사예요. 여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명사, 분사, 부사 혹은 뭐 투부정사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보기에 이제 투부정사는 없고 부사도 없고 그러면 명사냐? 요 RY 있죠. 요 RED, ING 요건 이제 분사고요. 얘네는 이제 명사가 돼요. 이렇게. 그럼 정답이 누굽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무조건 앞에 나온 명사예요. 잘 보세요. 이 명사를 보니까 누가 봐도 사람이에요. 그럼 가산이란 얘기예요. 가산 명사는 혼자 쓸 수가 있어요? 없죠. 앞에 어나운 더 없죠. 관사 없죠. 소유격 없죠. S 안 붙였죠. 그러면 이 명사는 절대 혼자서 명사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얘는 가산인데 혼자 썼어? 문법적으로 안 맞아? 그럼 무조건 뒤에 또 다른 명사가 100%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명사가 두 개가 딱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산이 불가산 소용이 없어.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I'm free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다 그런 문법적인 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니까 만약 얘 뒤에 분사가 나왔다. 그럼 이 명사 혼자 못 쓰니까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문법이. 그래서 이 명사가 가산인데 혼자 썼어? 그럼 이걸 무조건 맞게 해줄 걸 문법적으로. 그럼 뒤에 무조건 100%또 다른 명사가 나와서 그 뒤에 나온 명사가 모든 걸 다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요. 커스터머에다 s를 붙였어요. 그럼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0.1%. 왜? 명사가 두 개의 복합 명사가 되면 보통 뒤에 명사 값이죠. 그래서 s를 붙여도 뒤에다 붙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두 가지의 명사가 합쳐서 복합 명사를 했어요. 그러면 앞에 건 사람, 뒤에 건 사물. 그럼 전체는 무슨 명사? 사물로 보는 거야. 뒤에 게 값이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 여기다 s를 붙였다. 그럼 오히려 분사가 정답이 돼요. 자, 그럼 혼자 썼죠. 문법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 뒤에 무조건 명사가. 그럼 명사가 C1인데 그럼 뒤에 명사가 얘네 보니까 불가산할 때 안 배운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 그럼 얘는 가산이네. 그럼 가산은 또 이제 inquiry가 딱 가산이 됐어요. 그럼 혼자 쓰면 안 되잖아요. 앞에 어나운더 아니면 소일격 아니면 뒤에 s. 아, 붙였네. 이거 정답 D번. 이제 얘가 짊어진 거죠. 그 문법에 대한 짐을.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 5나 파 6에도 자주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명사에 관한 문법, 품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쫙 해드렸고요. 자, 문제마다 포인트를 제가 다 넣었어요. 그 포인트를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이런 단어들은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